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FAST API, get과 POST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페이지는 제가 만든 블로그 글이고요. 이 블로그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e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get이란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FAST API가 백엔드 서버죠. 백엔드 서버에 데이터를 조하고 get 요청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get 요청은 좀 특이한 게 URL에다가 파라미터를 적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서버에 뭔가 요청을 할 때 URL을 딱 주면은 그쪽 서버로 가서 이 URL을 보고 우리 쪽에서 이거를 요청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린 다음에 그 어, 파라미터에 맞는 데이터를 넘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장점은 먼저 좀 간편하다. 네. 그래서 URL로만 이렇게 원하는 값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단순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ESTful 방식이 적합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쵸, URL 이렇게 보내가지고 원하는 걸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RESTful 방식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점은 좀 보안 문제에 취약할 수가 있죠. 그 파라미터 값을 다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취약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크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URL이란 게 지금 여기 있는 요런 요 값을 지금 URL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넣는 거기 때문에 키값은 1이고 이런 식으로 end로 연결하죠. end. 이런 식으로 네. URL을 치면은 서버에서 값을 준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키값이랑 파라미터 값을 유저가 알 수가 있죠. 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상 좀 취약할 수가 있다. 데이터 크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정할 때 get 방식을 쓰진 않아요. 자주 수정되는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과거 데이터가 조회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네. get 방식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get 요청을 하는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fast API 불러와야겠죠. from fast API import fast API 이렇게 불러오고, 앱은 fast API. 네, 그래서 get 방식으로 이렇게 불러올 때는 이렇게 골뱅이 앱.get 데코레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슬래시 하나 요거는 루트를 주소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어싱크 df 하면은 루트로 갔을 때 실행된 함수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return 헬로 월드 한번 쳐보죠. 네, 헬로 월드 이렇게 해서 get 방식으로 루트 주소로 가면은 헬로 월드를 출력하겠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실행 한번 해보고, 네, 이런 식으로 잘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간단하죠. 네. 그래서 get 방식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get 방식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한번 같이 전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파이참에서 좀 완성을 시켜주는데 상당히 편리하네요. 보면은
여기는 아이템즈라는 주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템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그러한 경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자동 완성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보면은 이 아이템을 여기 URL로 받았을 때 이 함수의 매개 변수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여기 인트로 하는 건 뭐 우리가 바꿔도 상관없겠지만 뭐 인트로 할게요. 네, 인트로 하고 리턴 뭐 아이템 아이디 이렇게 받으면 뭐 되겠죠. 네,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네, URL로 이 중괄호로 파라미터를 받고 이 받은 거를 여기 있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의 인트로 받았죠. 여기서는 함수 내부니까 이 파라미터 값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여기서 아이템즈 하고 들어가면 되죠. 아이템즈 하고 1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아이템 아이디는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간단하죠. 네, 겟 방식은 되게 간단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방법으로 해볼게요. 똑같은 겟 방식이긴 한데 파라미터를 좀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받을 수가 있고 일단 쿼리 매개 변수라는 방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쓴 거는 경로 매개 변수고요. 그냥 슬래시만 한 다음에 변수 값을 이렇게 넣어줬었죠. 근데 쿼리 매개 변수라고 해서 쿼리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여러 개를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이템즈 해서 물음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키값은 0,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는 단순히 값만 이렇게 슬래시 넣어줬다면 여기는 키값까지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골뱅이 app.get 한 다음에 아이템즈 얘는 요 아이템즈가 아니고 아이템이죠. 얘는 아이템으로 바꾸고 얘는 아이템즈로 할게요. 네, 좀 바꾸는 게 낫겠죠. 하고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싱크 df 아이템즈 리드 아이템즈 해가지고 값들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템들을 받아올 때 아이템 첫 번째 그리고 아이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네, 받아보죠. 리턴은 아이템 1이랑 아이템 아이템 1이랑 아이템 2 이렇게 받아봅시다. 네, 그리고 제이슨 형식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불러오면 되겠죠. 네, 노란색 줄은 이런 식으로 네, 없애주고요. 네, 그러면 요약을 해보자면
아이템즈까지는 똑같아요. 여기 하나 써주고. 네, 아이템즈까지는 똑같은데 파라미터 지금 두 개를 받고 있죠. 네, 두 개를 받고 있고 그리고 받은 파라미터를 여기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참고로 초기 값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초기 값 이런 식으로 초기 값을 설정을 해주면 아이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가 초기 값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노란색 줄이 나오니까 띄워주고요. 네, 초기 값 설정해주면 만약에 키 값을 안 넣어주면은 이게 초기 값으로 설정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재시작 해주고 자 기존에 켰던 거 꺼주고 아이템즈 한 다음에 아이템 파라미터 값이 네 1 하고 여기다가 물음표를 붙여주는 거였죠. 네, 이런 식으로 초기 값을 2라고 해줬죠. 네, 그래서 1, 2가 나오고 만약에 2를 넣어준다 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네,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nd 아이템 언더바 2 해주고 10을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겟 방식은 파라미터를 네, URL에다가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get을 했으니까 포스트 방식도 공부를 해볼게요. 네, 포스트 네, 개념 설명 좀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는 그 서버에 요청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요청을 하는 건 똑같은데 근데 요청 내용이 get이랑 좀 달라요. get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뭐 추가하거나 그럴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서버에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서버 상태를 변경할 때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본문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런 URL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아니라 요청 본문에다가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담아서 전송하기 때문에 URL에는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요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좀 보안성이 좀 있고 그리고 담아서 전송하니까 대용량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버 상태 변경 작업에 적합하다. 그리고 JSON 형태, 뭐 XML 형태 등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그리고 디버깅 어려움. 디버깅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만든 걸 테스트를 하려면은 리퀘스트를 보내야지 포스트로 이렇게 요청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퀘스트라는 게 이 요청 본문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요청 양식대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디버깅이 좀 까다롭다. 그리고 전송 속도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수로 요청을 두 번을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중복해서. 그러면은 데이터가 두 번 수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앱.post 해가지고 아이고 자동 완성이 되네요. 포스트 하고 이번에는 뭘 보내볼까요? 뭐, 유저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URL 만들어주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네, 포스트 여기까지는 똑같고 함수도 async df create user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매기 변수는 이렇게 할게요. 유저. 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보면 지금 타입에 지금 유저라고 되어 있죠. 네, 타입에 유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거죠. 그 클래스죠. 클래스. 그러면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from 만드는 방법은 파이단틱으로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파이단틱 베이스 모델. 그래서 파이단틱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타입을 확인하고 만약에 타입이 안 맞으면 오류를 내주고 이런 기능이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죠. 네. 그래서 파이단틱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유저 그래서 베이스 모델 상속 받고요. 유저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유저 네임, 뭐 패스워드, 뭐 자동으로 좀 이렇게 해주네요. 뭐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거 그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컨피그까지는 필요 없고, 네. 뭐 이거 두 개만 할게요. 네, 유저 네임이랑 패스워드 이렇게 두 개만 하고, 리턴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뭐 출력만 해서 되는지만 테스트 해보면 되는 거니까, 네. 유저 해서 유저 딕트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포스트 방식은 이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받을지 미리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받아야 돼요. 대신에 네, 이런 식으로 정해주게 되어 있고 이게 각 데이터마다 이게 인트형인지 이것도 하나 넣어줄까요? age 그러면 인트로 받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각 데이터마다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정해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를 따라서 데이터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되게 포스터 복잡할 것 같지만 만들기는 되게 간단해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대신에 테스트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일단은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하고 네, 그럼 지금 서버는 실행이 된 거예요. 서버는 실행이 된 거고 아까처럼 웹브라우저에서 하려면은 HTML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요청 보내기. 첫 번째 HTML로 보낼 수가 있어요. 네, HTML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배시로도 보낼 수가 있어요. 배시로도 보낼 수 있다. 이건 좀 편하죠. 네. 그다음 자바스크립트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여기다가 URL 넣어주고 여기다가 값들 넣어주고 하면 됩니다. 보면은 여기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파이썬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퀘스트를 임포트를 해서 리퀘스트 임포트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데 뭐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배시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할 때는 네, 여기를 눌러서 터미널로 들어오면 되고요. 네, 제가 예전에 작성을 해두던 게 있네요. 네, 그래서 컬 명령어를 써가지고 컬 명령어를 써서 네, 포스트를 쓰겠다 이거죠. 그리고 제 주소 넣어주고 아이고
네, 주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타임 넣어주고요. 타임 넣어주고 그 데이터 넣어주고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위에서 저희가 어, 유저점 하고 이렇게 쭉 네, 출력해달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리턴 값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가 여기 뒤에 있죠. 네, 뒤에 좀 바꿔볼까요? 수다 2번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유저네임이 바뀌어서 출력이 되죠. 네, 여기까지가 포스트 연습이었습니다. 네, fast API로 get post 만드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았죠. 네,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 치시면은 똑같이 되니까 쉽게 해보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